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글로벌 시대는 과거와 다르게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자기 의견을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국경의 장벽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짐에 따라서 현 시대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직장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과 중고등학교 교육에서도 글로벌 시대에 발맞춰가는 인재를 뽑고 양성하려는 노력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베이트폴은 글로벌 리더의 자격, 단기 디베이트 워크숍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을 때 글로벌 리더라는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키워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요즘에 어디를 가도 글로벌 리더가 돼야 한다, 글로벌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과연 글로벌 리더가 뭘까라는 질문에서 이제 이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 결국에는 지금 점점 더 글로벌화 돼가는 사회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영어가 정말 필수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아직도 한국 학생들에 있어서는 어떻게 영어를 통해서 설득력 있게 자기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교육받는 것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더의 자격이라는 이름으로 워크숍을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많은 학생들이 글로벌 교육을 받고 싶다, 디베이트 교육을 받고 싶다 하더라도 비용이 너무 높아서, 또는 지방에 있기 때문에, 또는 서울의 외곽 지역에 있기 때문에 디베이트 교육을 못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서울부터 시작해서 대전, 대구, 그리고 이번에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됐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2-3일 동안 디베이트의 정말 기초, 또는 영어 말하기에 대한 기초, 그리고 사람을 어느 정도 설득력 있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을 2-3일 안에 축약해서 담은 수업이고요. 이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좀 더 독립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영어를 좀 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예정입니다. 이번 여기 온 계기는 작년에 이맘때 총 1회 미리경 왔었는데 디베이트가 너무 재밌어서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하고 싶었고, 그리고 좀 더 부족한 것을 단기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점에 끌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리과인데 이제 영어가 약간 모자란 면이 있어서 영어 좀 열심히 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영어를 막 잘한다고 하기는 보다는 이렇게 자신감? 그리고 리더십을 키우기 위해서, 그걸 얻어가기 위해서 씁니다. 저는 이 워크숍 적극적으로 말하는 법을 알기 위해서. 내려가면 돼요? 네, 따라갈게요. 제가 디베이트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딱히 막 없는데 그냥 친구 따라 한번 해본 게 전부였어요. 근데 이번 워크숍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디베이트에 관심을 갖고 디베이트를 계속 하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어요. 생각하는 나의 이틀간의 목표를 설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워크숍에 앞서 먼저 자신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로 1대1로 모인 학생들의 실력을 평가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떻게 앞으로 학습을 해야 할지 목표를 정합니다. 제가 자신감이 별로 없어서 자신감을 더 기르고 말을 할 때 좀 더 조리 있게 설득력 있게 말을 그러고 싶어서.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1대1 테스트에서는 사전 설문지를 낸 학생들에 한하여 디베이트 경험과 영어 실력뿐만 아니라 학생의 성격과 성향까지도 파악합니다. 어떤 선생님 반에 배정될지 벌써부터 긴장되는데요. 우선 이제 디베이트를 이제 영어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있었고요.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것에 우선 이제 제가 진로하는 직업과 연결이 돼 있어서 이제 디베이트를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또 학교에서 영어 디베이트 수업을 방과후로 들으면서 더욱더 디베이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학교 선생님 추천으로 이제 여기에 참가하게 됐는데, 디베이트를 하는 구성이나 이제 대회나 이런 거에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여기 워크숍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레벨 테스트가 왜 중요하냐면
수업을 할 때 혹은 배우는 친구들 입장에서 특정한 목표나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되게 넓게 잡아서 뭐 영어를 배우겠다든지 넓게 잡아서 디베이트를 배우겠다보다는 오늘은 설명하는 법을 배우겠다, 혹은 반박하는 법을 배우겠다, 혹은 영어가 어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는 법을 배우겠다라는 그런 골 세팅이 되게 중요한데, 그걸 하려면 이제 친구들을 실력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영어에 따라서 나눠야 되고, 그거를 알아보는 과정이 이제 레벨 테스트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죠. 수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의 참여고 학생들의 흥미도를 유발하는 건데, 이 레벨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학생들이 자기에게 맞는 수업을 좀 들을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흥미를 많이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토론 수업이라는 게 이제 학생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동반이 돼야 충분히 효과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이게 훨씬 더 레벨 테스트가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첫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에 산만하고 장난기 많던 모습의 학생들이 어느새 엄청난 집중력으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코치의 말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필기하는 학생들도 보이네요. 코치진들은 각자 서로 다른 스타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연설을 하는 것에 대해 주저하는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시도할 수 있도록 채찍과 당근이 모두 동원됩니다. We can have how the foods can go bad. I can so tell that you're unsure, right? And the whole purpose of this is you thinking. 예, 퍼블릭 스피킹은 그 대중 앞에서 연설을 하는 행위를 뜻하고요. 그래서 학생들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야 될지 그거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을 할 게 없어 하는 좀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흥미를 가질 만한 주제를 골라서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할 때 어떻게 영어로 그 말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 선택을 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을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로 나온 학생으로서 저희가 공부를 할 때 되게 너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니?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방법을 배우질 않잖아요. 그래서 남 앞에서 얘기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스피치인지 제가 보기엔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런 거 배울 기회가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이제 그러니까 대중 앞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연습할 기회가 잘 없어서 이렇게 막 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쭈뼛쭈뼛한 그런 어색함이라든지 이런 틀을 깨는 그런 연습을 지금 방금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다수의 학생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더 크게 얘기해요? 이런 게 있는데 하다 보면 이제 다들 잘 하게 되더라고요. 보통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다들 하고 싶어 하는 일이고 하면 재미있고, 그래서 학생들도 이제 잘 따라오는 편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 된 것 같아요. 이번 퍼블릭 스피킹 배웠는데 이번 수업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영어로 자신감 있게 대화하고 토론 아니고 일단 얘기하는 경험을 가질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여기 있는 다른 친구들이랑도 되게 그나마 좀 친해진 것 같고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짧은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수업 시작입니다. 하지만 학생들 모두 수업에 즐겁게 임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열심히 발표를 하는 학생도 있고 전반적으로 화기애애한 수업이 참 인상적입니다.
저는 이제 심화반을 맡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심화반 친구들은 이제 기존에 그래도 디베이트와 관련된 경험이나 아니면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영어 실력 자체가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더 유창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오늘 수업을 했고 수업이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일단은 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또 만든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미 기존에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정답이라고 혹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도 왜 그런지 가령 만약에 우리가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면 왜 보호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진실이거나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이유로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논리적인 이유로 풀어내는 그런 연습들을 계속해서 오늘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글로벌 리더의 자격 워크숍에 와가지고 이제 심화반 중에서 이제 심화반 중에 중간 클래스 단계에서 이제 워크숍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원래 이번에 글로벌 리더의 자격 워크숍에서 첫 시간에는 기본적인 아이들에게 그 아규멘트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논리를 펼치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반박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치는 수업이 되었었는데 아무래도 심화 수업이다 보니까 그대로 너무 기본적인 거를 하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지루하기도 하고 실제로도 반응들이 좀 그래서 대신 그러면은 많은 수업들에서 잘 얘기를 하지 않는 개인 개별적인 주장에 대한 논리보다는 팀 전체가 갖고 있는 그 팀 케이스 전체의 논리를 그러면 어떻게 또 통합으로 해가지고 이 주장들을 다 한 논리적인 축으로 잡아서 그 개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수업을 했습니다. 그게 많은 경우에 아이들이 개인이 자기의 6분이나 7분짜리 스피치에서 자기 스피치만 안에 있는 논리에 대해서는 많이 수업을 하지만 그게 어쨌든 디베이트라는 것도 2명 혹은 3명으로 팀으로 구성하면서 하는 논리다 보니까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 보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주장뿐만 아니라 모든 주장들이 다 합해졌을 때 팀이 전체적으로 말하고 싶어하는 그 주장과 그 주장들이 논리들의 어떻게 보면 주장들이 연달아 나오면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1차적으로는 설명을 해줬었고요. 이 대체적으로 이 정도 실력인 아이들이 기본적인 많은 것들은 갖고 있지만 또 이제 경험을 하면서 본인들이 조금씩 생기는 습관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그 찬성 쪽보다는 반대 쪽에서 너무 대응적인 그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저쪽에서 했던 얘기에 대한 대응만 하는 식으로 많은 케이스를 짜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는 반대쪽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만의 어떻게 보면은 유일하게 가지고 수 있는 그 개별적인 주장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런 마인드세트를 어떻게 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렉처를 했었고요.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 보니까 반박하는 것에 대한 개념은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여러 가지 반박하는 방법들 중에서 직접적인 반박 외에도 이제 상대방의 어떻게 보면 논리적 허점을 노린다든지 극단적인 예들을 사용한다든지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들에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 준 다음에 뒷부분을 그 워크숍의 좀 일환으로서 엑서사이즈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간단한 주제를 주고 짧게 준비를 하게 한 다음에 이제 찬성이 됐든 반대가 됐든 무작위로 뽑아서 주장을 하나 하고 돌아가면서 그 반박을 하게 하고 그 반박을 했던 사람은 다음 사람이 또 반박을 하게 함으로써 이제 배운 것들을 응용도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진행되는 과정도 칠판에 써가면서 이 주장이 이렇게 반박이 됐었을 때 이 반박의 방식은 배웠던 것 중에서 어떠한 식으로 된 것인지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그림을 봐가면서 일반적으로 디베이트를 할 때는 막 흥분 상태이기도 하고 막 디베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이 반박이라는 것도 이게 모의가 되고 이제 방법론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함으로써 너희가 어떻게 이걸 파악을 할 수 있고 후에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수업을 전체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수업을 듣는 것도 좋지만 직접 코치들의 시범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단기 집중 워크숍에서는 코치진들의 시범 토론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평소 TV에서 볼 수 있었던 토론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데 이것이 바로 의회식 디베이트 형식입니다. 네, 의회식 디베이트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영국 의회를 그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영국 의회식 모델을 보면 이제 양당, 정부 정당 그리고 야당하고 이제 나눠져서 하나의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돼요. 그럼 그 의회 모델을 봤을 때 결국에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런 문제점을 풀기 위한
그 제안이라든지 정책이 나오게 되고요. 그 정책에 대해서 하나의 토론하는 과정을 이렇게 의회식 토론의 모델로 옮긴 걸 의회식 토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의회식 토론을 보면 하나의 주제, 의회식 토론에서는 이제 안건이라고 의제라고 불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서 정부 측, 다시 말하면 찬성 측, 그리고 야당 측, 다시 말하면 이제 반대 측이 있고요. 그 안건에 대해서 양 팀이 자신의 논리를 이제 겨루는 경기가 되게 됩니다. 의식 토론의 장점은 좀 더 적극적인 의사 교환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다른 토론은 이제 일단 스피치를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방해가 불가능한데 의식 토론에서는 계속해서 호응도 하고 야유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POI라는 새로운 규칙이 있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반응을 얘기를 하면서도 이제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면서도 상대방의 의견을 계속 신경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 단상에 서는 사람들의 말도 좀 더 자세히 듣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 단상에서 말하는 걸 까먹었더라도 그걸 POI라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진이 가능하니까 바라보는 입장에서도 참가하는 입장에서도 좀 더 다이나믹한 디베이트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Happiness with or without love, and love is not the only or the most essential part of our lives anyways. But the most important part is this. We think that at the end there is a common pressure and a common textualization of love in a particular way. And before that argument, let's take her. Okay, you're describing why single people are unhappy because they don't have loved ones. That's just how they are, even without the characteristics of love. 중간에 이제 저희가 일어나서 손을 이렇게 내미는 의미는 이제 POI라고 해서 Point of Information. 저희가 아무래도 7분 동안 너무 정적으로 그것만 얘기를 하면은 그게 재미가 좀 덜하고 아니면 어떤 긴장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나 하는 이유로 그런 룰을 도입을 해서 중간에 연사에게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관련된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얼마나 대답을 잘했는지가 또 이제 심사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또 생소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바로 박수가 아닌 책상을 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큰 이유는 사실 없고 뭐 박수를 치신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어떤 문화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는 자리 잡힌 문화라 근데 또 요새는 또 박수를 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게 어느 정도는 덜 시끄러워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있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연사에게 몇 분 남았다 하는 것의 의미로 박수를 활용하다 보니 그거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책상을 치는지 않나 정확한 유래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Because it balances out the values, right? And it also balances that love is everywhere, right? They talked about how this romantic, like the romantic comedy. We think this is too bad for They believe that at the end of the day, if we keep trying, we are going to 의회식 토론의 장점이라고 하면 이제 정말 많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회사가 또는 제 개인이 생각하는 부분은 공감 능력 향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의회식 토론 같은 경우는 찬성과 반대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이슈라도 아니면 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도 그러한 입장을 옹호해야만 하는 그런 일종의 스포츠 지식 게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 내가 반대만 했었던 것, 아니면 내가 선입견을 가졌던 것에 대해서 그 이슈 안으로 들어가서 그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 근데 이에 반면에 100분 토론이라든지 다른 토론 형식을 보게 되면 그 안에서는 결국에는 자기 의견과 한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견과 똑같이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고 결국에는 자기 의견만 옹호하느라고 이제 바쁜 경우가 생기게 돼요. 이에 반해서 이제 의회식 토론은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내가 옳은지, 내가 정말 믿었던
그 어떤 가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재고해보는 기회를 주게 하는 게 정말 외식 토론의 장점이라고 생각하네요. 박수 소리와 함께 코치진의 시범 디베이트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직접 해볼 차례입니다. 얘기를 많이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기초 운동, 그러니까 뭐 반박하기, 주장하기 이런 거를 다시 실력을 다져본 반도 있을 테고 처음 배운 반도 있을 테고 이제 그걸 응용해서 한 단계 올라갈 때예요. 그거 하는 거 처음 봤는데 영어 그렇게 유창하게 하는 것도 이렇게 막 한국인이 유창하게 하는 것도 처음 봐서 신기했고 영어 열심히 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은 그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상 그 디베이트를 방금 선생님들이 한 걸 보았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미 너네가 알고 있는 선 내에서 어떻게 보았는지 그리고 이제 선생님의 입장으로서 또 그 디베이트 했던 디베이터의 입장으로서 이러이러한 상황이 돌아갔고 이러한 정황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고 만약에 디베이터였었으면 너희들 어떻게 그걸 반박을 했었을지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고 본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본인들의 생각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시범 토론을 보았으니 이제 실전에 옮겨볼 차례입니다. 외식 토론의 각종 규칙을 막 익힌 학생들,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물론 코치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잘했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형식이 적응이 되고 재미와 흥미가 계속 쌓이면서 나중엔 코치진들처럼 잘 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냥 저 선배 무섭다. 농담이고 저 언니 진짜 무섭다. 농담이고 되게 되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해서 다 그러니까 막 공부 열심히 빡세게 하면 기분 되게 좋은 것처럼 네,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해서 저는 되게 막 제가 뭐가 되게 많이 배우고 있는 느낌? 그런 게 좀 되게 재밌고 사실 이기는 거니까 사람들은 다 그런 거에 엄청 많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기셨어요? 저요? 아니요. 맨날 특히 동아리 이제 세션 가면 맨날 지고 지금도 맨날 져요. 동아리 세션에서. 처음 디베이트를 접했을 때 평소에 자기의 의견을 전달하는 방법이랑 다르게 뚜렷한 형식이 있고 공식이 있는 것이 새로웠고 이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한데 모아서 상대편과 함께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새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공식이나 형식이 어렵고 또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다 전달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웠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디베이트 시작했을 때 디베이트 할 때마다 이렇게 단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왜 그런지 몰랐다가 막상 혼자서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다리가 막 떨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리 떨리는 거 안 보이라고 하나 해서 했었을 정도로 너무너무 좀 무섭고 떨리고 그러기도 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굉장히 재미있기도 했었고 계속 하고 싶다는 어떻게 보면 생각이 더 컸기 때문에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첫 대회에서 예선이 5판이었는데 1승 4패 해가지고 이제 그때 같이 했던 팀메이트들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 기억나는 게 룰도 잘 모르고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혼자 한번 잘해보고 싶다고 했다가 끝나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하고 싶었던 그게 있었어요. 오히려 하다 보면은 분명히 내가 쟤네보다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해서 그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말하자고 하면은 오기 같은 것도 있었긴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로 재밌었기도 했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계속 꾸준하게 더 잘하고 싶은 마음에 연습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면은 오래 하다가 보고 또 즐기면서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처럼은 또 뭐 본인 입으로 말하기는 그래도 좀 부끄럽긴 하지만 상대적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디베이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처음 했을 때 코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막 동영상 봐가면서 했었는데 사실은 디베이트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라도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오래만 꾸준히 하면은 잘할 수 있는데 이번 글로벌 리더의 자격 같은 경우에서처럼 조금은 더 이제 실수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반복해서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힘들게 배우는 거를 좀 선회해서 좀 처음부터 좀 잘 이끌어주고 가르쳐줌으로써 제가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겪으면서 배웠던 거를 최대한 짧으면서도 재밌게 친구들에게 가르쳐주면서 그들도 저와 똑같이 디베이트라는 걸 참 재밌고 잘하고 즐길 수 있게끔 도와주고 싶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토론을 하는 이유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토론 자체가 흥미로워서 시작을 했지만 아무래도 학생들은 이제 토론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논리적인 실력을 기르기 위해서일 수도 있는데 일단 오늘 저희가 보여줬던 토론을 통해서 어떤 느낌일지 정도로 이제 많이 받아갔을 것 같아요. 아직은 현실적으로 물론 거기서 모방하거나 혹은 거기서 어떤 더 큰 토론을 배워가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그렇지만 흥미를 일단 유발할 수 있었다는 점, 그 부분만으로 해도 저는 충분히 시범 토론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시범 토론이나 아니면은 잘하는 사람들의 어떤 토론을 보면서 이제 아, 나도 저렇게 될 수가 있구나, 혹은 정말 영어 실력이 목적이라도 저렇게 유창하게 영어를 토론을 통해서 배울 수 있구나, 혹은 논리적으로 주장을 펴는 모습을 보면서 토론이라는 것이 사람의 논리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다 많이 학생들이 보고 느끼는 것 자체가 어떤 단기 워크숍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이제 워크숍이 짧은 만큼 어떤 정보 전달도 물론 중요하고 저희가 토론의 어떤 기본 규칙 이런 걸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중요한 게 토론에 대한 흥미라든지 혹은 이제 배움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토론을 처음 할 때는 어땠어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나요? 저는 토론을 처음 시작한 게 좀 늦게 시작했어요. 저는 이제 대학교 거의 3학년 돼서 토론을 제대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사실 뭐 자꾸 지고 근데 왜 지는지는 잘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또 저는 나이가 있어서인지 또 마침 그때 당시 제가 시작했던 공간의 그 어떤 제약 때문에 제가 어디 배울 곳이 많이 없어서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또 저는 대학생이니까 학원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인 좀 제약분들이 많아서 힘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는 특히 이런 워크숍이나 아니면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 친구들한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길을 잃었거나 혹은 이제 길을 아예 모르는 경우에 그런 부분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 날의 일정이 벌써 끝났습니다. 학생들과 코치진들은 다들 아쉽게 귀가하며 다음 날을 기약합니다. 둘째 날의 시작은 어제와 같은 수업의 연속으로 시작합니다. 학생들의 수준이 어제보다 좀 더 파악되었고 이제는 좀 더 실전에 가까운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코치들의 목적입니다. 학생들은 이런 수업 내용을 기반으로 디베이터로서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됩니다. 각 반마다 분위기는 많이 달라 보이네요. 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편하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안 되는데? 지금 부모님이 학생들의 SNS 계정에 접속할 수 있는지, 접속할 수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없어야 하는지를 찬반 토론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잘생겨서? 왜 저런 사람이 더 잘합니까? 어떤 수업 중이었어요? 저희는 지금 한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각자 생각해보고 그 이해관계자 입장에서 어떤 주제를 꺼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장을 만드는 중입니다. You could specifically tell me what you wanted to achieve in your beginning, right?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어떤 수업했어요? 수업이라기보다는 케이스 빌드 하는 거 이제 얘기하고 디베이트 실제로 해봤어요. 지금까지 진행된 수업으로 어느 정도 기초가 다져졌기에 학생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심화 수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심화 수업에서는 무엇을 배우게 될까요? 어디 가는 중이에요? 예, 지금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좀 하려고. 예, 지금 심화 수업을 앞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좀 방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얘 근데 나는 더 죽이는 것 같아. 오늘 말리기 싫은 거 너무 귀여워. 그 심화 수업 선택을 했잖아요. 심화 수업 어떤 부분 선택했어요? 대중 앞에서 연설하는 영어 장문을 선택했습니다. 뭐 퍼블릭 스피킹이랑 장문? 네. 장문은 왜요? 장문은 그래도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다른 선택 수업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심화 수업이 진행되고 있네요. 확실히 이전 3번의 수업과는 사뭇 다르게 조금 심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심화 수업에서는 리더의 스피치, 논리적 영어 에세이 작성, 토론 시사 상식을 위한 영자 신문 속독,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 등 토론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여준다는 것 자체가 방명한다는 것, 도도한다는 것. You want to grab viewers' attention and then you want to make it your own speech. So that was about introduction. And then body part, you 스피치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구성 요소들을 알려주고 쉬운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처음에는 왜 엄마가 아빠보다 더 좋은지 얘기해보라고 5분을 주고 이제 다 시켜봤더니 이렇게 다 스피치를 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고 더 이제 자신감 가지고 열심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짜장면이 짬뽕보다 더 나은지 이렇게 흥미로운 주제를 줘서 애들이 더 이제 자기가 말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더 잘 생각해낼 수 있게 하고 있어요. Subscribe to a society. 지금 선생님이 뭐 시켰어요? 모션을 주고 거기서 오늘 배운 수업 내용을 한번 연습해보는 걸 시켰어요. 이제 본격적인 라운드에서 어떤 택틱, 어떤 작전을 가져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And some people will suggest it wasn't exactly the enlightened elites who persuaded most of the racist in white. 방금 저는 이제 심화 철학을 좀 가르쳤는데 이제 철학과 디베이트의 연관관계 이런 것들을 가르쳤는데 이제 주된 주제는 정의. 그래서 정의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 단어 자체가 또 그리고 과거에 이제 정의를 논했던 어떤 철학자들을 이제 물론 아주 깊게는 못 들어가지만 대상이 중고등학생이다 보니 아주 깊게 들어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대학교 입문용 강의 정도로는 준비를 해서 그 친구들이 왜 어떤 특히 디베이트에서 많이 쓰는 그런 어떤 주장들에 대한 이제 철학적인 논거가 뭔지 철학적으로 깊게 들어갔을 경우에 어떤 이유로 이제 어떤 철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추후에 사실 모든 디베이트가 어느 정도는 정의라는 관념에 대해서 차용을 하다 보니 추후에 이제 어떤 모션에 대해서 어떤 디베이트를 하던 크게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학생들 본인들이 집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적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강조드리지만 중요한 부분은 아무래도 어쨌거나 학생들이 계속해서 생각을 더 넓혀 가야 되는 것. 예, 워크샵이 짧다 보니 이 워크샵에서 얻어가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앞으로 더 크게 본인이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더 궁금하게 해주고 더 어떻게 보면은 초석을 닦아주는 그런 역할까지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베이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영어 활동이기 때문에 단순히 말을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진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어 글쓰기 또는 어떤 시사상식에 대한 배경 강의 이런 식으로 다양한 심화 주제를 잡으로써 아이들이 그냥 영어 말하기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영어 토론을 하기 위한 일종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어 토론이라는 게 결국에는 쓰기, 말하기, 듣기, 읽기가 다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첫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디베이트의 기초, 정말 영어 토론에만 초점을 맞은 수업을 한다면 두 번째 날에는 이러한 기술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경 지식을 배워서 토론에 접목을 한다던가, 영어 글쓰기를 배워서 논리적인 방식으로 영어 디베이트를 한다던가, 결국에는 도착점도 영어 토론인데 그 중간 관계에 있어서 영어 토론의 기술만을 가르쳐주면 아이들이 그냥 기술적인 면만 늘지 정말 풍부하게 영어 표현력이나 전달력이나 논리력이 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좀 더 많은 거를 가르칠 수 있을까, 내지는 좀 더 의미 있게 토론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선택한 게 결국엔 심화 수업 2가지. 박준, 4명 손 들어보세요. 이제는 정말 실전입니다. 이틀간 배운 내용들을 적용하는 최후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매치업을 통해 상대가 정해지고 주제 역시 무작위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30분간의 준비 기간을 가진 후 토론에 임하게 됩니다. 학교 교육 항상 지도 높이고 책상이나 사무용품도 일단 2개를 일단 골라요. 그럼 아니 3개지. 그러니까 2개가 아니 이거 약간 컨셉 알잖아. They get money. 이 순간은 항상 코치진들도 대회 준비진들도 긴장이 되는 순간입니다. 참가자들이 어떤 역량을 보여줄지, 어떤 토론이 진행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I first would like to rebut. They said that the government side said that general rich people equals high educated. I don't think this is true because think of it. 그냥 일반적인 학생들이 그냥 솔직히 걔네들은 1이라고 얘네들은 10이라는데 당연히 차별 받으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For the school, even though they have ability to go to their school. So I want to ask them how they will. I want to ask them if what if the children, what if the kids with higher education get? Usually people say some nice things to each other, but you know. 매 라운드가 끝난 후에는 코치진들의 피드백이 주어집니다. 이런 피드백들은 모여 훗날 또 다른 영어 토론을 할 때 큰 도움이 되기에 포트폴리오 제작하여 계속해서 자신의 단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Having said that, this is an unfortunate thing about competition, right? Someone has to win. 되게 랜덤 왔었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들었던 부분? 제가 윗하는 걸 했었는데 이제 상대방의 말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윗을 이렇게 잘 못해서 좀 아쉬웠었는데 이제 선생님 피드백 받고 좀 다음에 할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피드백을 제가 주장을 4개를 했는데 2개밖에 못 옮겨져서 2개밖에 말을 못해서 너무 짧게 말을 해서 선생님이 그냥 너는 그냥 길게 말해라 하고 그냥 피드백 끝이었어요. What kind of students they want to accept, right? Why money, financial gain could also be one of the reasons. because I don't think that those two people really talked about core concepts, right? For I know it's a random assignment. 그냥 강의에서도 많이 주목을 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설명하는 게 항상 제일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떤 이퀄리티, 왜 공정한 게 공평한 사회가 중요한지, 왜 균형 잡힌 사회가 중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대측에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가장 어려운 부분.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학생들이 집에 가서도 수업이 끝난 후에도 평소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고민하는 그런 자세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게 좀 아쉬웠습니다. 특히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외에도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사회에서 그렇다고 했던, 예를 들어서 돈이 많으면 사회가 발전한다, 돈이 많으면 학교가 좋아진다, 그런 사회적인 상식들을 왜라는 질문 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에서 좀 그걸 질문하는 모습으로 바꿔 나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런 자기가 직접 받아들이고 직접 경험해 나가면서 왜 그게 그런지, 이게 왜 그런지 상식을 좀 무너뜨리고 본인만의 그런 생각을 발전시켜 나가는 방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좀 학생들이니까 좀 좋았던 부분은 어느 부분이 있었나요? 학생들이니까 좀 더 솔직했던 것 같아요. 어떤 사회 현상이나 결과에 대해서 더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은 설명하지 못하지만 더 뚜렷하고 깨끗하게 이 가치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감각이 더 살아있었던 것 같고, 사회나 어떤 돈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찌들거나 협상하는 모습이 많이 없어서 진정한 가치를 더 많이 추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I am whip. 하지 마세요. I know you're whip. You came to the podium when I said whip. 할 말이 right? 없어서 그만했어요. 상대팀이 조금 argumentation wise 되게 부족했지만 되게 잘했던 점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주지 앞에서 어떤 거? 똑같이 이제 왜 그런지, 어째서 이런 건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포인트에는 친구들이 많이 대답을 하는 순발력이 조금 부족한데, 그런 점은 계속 연습을 하고 피드백으로 포인트를 들어야지 좀 더 느는 부분이 많아요. 애들이 이제 처음 하는 거라서 약간 이제 눈을 맞추면서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이렇게 좀 종이를 들고 읽는 식으로 다 한 문장씩 적어서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제 좀 더 연습을 하면서 좀 간단하게 단어를 몇 개 써서 그거를 자기의 말로 풀어내는 연습을 많이 해서 좀 눈과 좀 대중과 호흡하면서 얘기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 학생들이 제일 많이 네네, 그 부분이 제일 못했던 부분인 것 같고, 또 이제 팀끼리 좀 말을 잘 맞춰서 연습을 해야 되는데 아마 좀 인컨시스턴트하게 약간 좀 다르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그 준비하는 시간에 좀 더 이제 팀원들이랑 상의를 좀 많이 해서 이제 준비를 하면 그것도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인이. 이틀간의 단기 집중 워크숍이 끝을 알리는 폐회식이 열립니다. 시상식도 함께 열리네요. 시상식에서는 으뜸 학생상이 시작되는데 수업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에게 주는 상입니다. 한 명만 고르기가 참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른 4명에게 미안하지만 세진이가 그래도 제일 열심히 해줘서 그래, 빨리 나와. Further and more. That's why the best student in my class goes to 뽑아야 한다면 저는 나태희 친구가 제일 열심히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이 돼서 저는 주연이에게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만큼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친구를 추천했습니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주승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시상식도 마치고 워크숍은 끝이 나게 됩니다. 워크숍을 준비한 대표님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네, 작년 5월에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벌써 어떻게 하다 보니 4회가 됐네요.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앞으로 목표는 저희가 이제 서울, 대전, 대구, 그럼 다시 서울로 돌아왔어요. 이제 부산, 광주, 그리고 뭐 인천, 경기도 이런 지역으로 해서 심지어 제주도까지 해서 모든 학생들이 디베이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10년 지나 이렇게 세 분의 교육 중에서 동기부여도 많이 된 것 같고, 전 잘 모르겠지만 좀 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되게 좋은 기회 만나가지고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에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그래서 새로운 것도 배우고 그래서 재밌었고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되게 많이 배워가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감도 원래는 없었는데
조금 생긴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이번 여기 디베이트 폴 참가해서 많은 친구들도 사귀고 많은 경험도 배우고 어떻게 토론을 하는지도 배우고 그 영어 글쓰기에 대한 어떤 형식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새로운 것도 정말 많이 배워서 재밌었고 즐거웠어요. 이틀간의 빠듯하지만 보람찬 경험이었던 워크숍. 우리 사회에서 영어 토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어 토론에 열정을 가진 학생에게는 참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위해 토론을 배우고 싶다면 언젠가 꼭 한번 지원하시길 바랍니다.